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여전히 29K 초반을 횡보하고 있지만 코인 시장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졌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방향을 보일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페이팔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거는 무조건 좋은 일이고요. 여기에 숨겨진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캐시우드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ETF가 현물 ETF가 동시에 승인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CVD 자료상으로는 굉장히 특이하게도 보라고래가 밤사이에 큰 매수를 가져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보여드릴 자료들이 이 매수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보라고래는 무언가를 알고 미리 매수를 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28K까지 빠졌던 비트코인은 29K 위로 다시 올라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30K에는 강력한 매도벽이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갔을 때 이 30K를 뚫고 어디까지 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온체인 데이터상의 지표를 보게 되면은 3개월 이내가 아니라 3년 내에 가장 이 변동성이 적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 이 변동성은 일별로도 변동성이 적은 것뿐만이 아니고요. 뭐 일주일 묶어가지고 30일 묶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지표로 봤을 때도 굉장히 낮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장이 하락장일 때는 하락장이 끝날 때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상승 반전장일 때 여기 신호처럼 나타났기 때문에 이 변동성 지표는 영상 두세 개에서 자주 언급을 드렸죠. 정답지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에 모아 놓으면은 거의 대부분 승리를 했다라는 게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트코인 청산맵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며칠 동안 비트코인이 29K에서 28K 후반 사이를 횡보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의 고배율 청산을 보게 되면은 롱숏이 모두 일정하게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8K 후반대로 밀리게 되면은 이 부분이 청산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29K 초반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 부분이 청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레인지에서는 그냥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이 청산맵을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28K까지는 영상에서도 많이 언급을 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 28K는 거의 29K에 갔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자리가 중요한지 뭐 27.9K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비트코인이 많은 사람들, 뭐 개인들뿐만이 아니고 VC, 스마트 머니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떤 VC가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대출을 해가지고요. 이걸 바이낸스와 비트파이닉스에 보냈다고 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을 보낼 때는 거의 대부분 롱 포지션을 잡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VC도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고 이걸 바라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심리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롱 포지션을 열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이 온체인 데이터상에서 VC가 스테이블 코인을 옮기는 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롱이 우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일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GMX라고 하는 아비트럼 위에 있는 선물 덱스인데요. 이 선물 덱스가 GMX가 굉장히 승률이 좀 좋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GMX의 이 OI를 어떻게 열렸는지 추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봤을 때 이더와 비트코인의 롱 포지션이 굉장히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비트럼 같은 경우는 이 아비트럼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롱 포지션이 많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와 이더의 트레이딩을 전문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이 좀 롱 포지션으로 보고 있다. 단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GMX의 그 OI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변동성 지표를 통해서 몇 번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게 어떤 기회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전체적인 지도를 넓게 보고 볼 수 있는 걸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한 12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 중에 2번을 제외하고 모두 롱 올라가는 그런 자리였던 게 역사적으로 이제 증명이 됐습니다. 그 자리가 그 자리다. 이렇게 한 번 더 왔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 말, 2023년도 초 이 하락장일 때 기회를 놓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변동성이 줄어들고 뭔가
꿈틀꿈틀 거리고 있잖아요. 이럴 때 본인의 포지션을 잘 잡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매수를 미뤄왔다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29K 초반에서 28K 요 지점에 있을 때 한번 고민해 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지표들입니다. 물론 매수 매도에 대한 추천은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이런 걸 봤을 때 롱이 우세했던 그런 지역이었다, 그런 자리였다라는 게 증명이 돼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살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또 롱텀 홀더들이 비트코인의 70% 이상을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매수세는 있는데 매도세가 전혀 없는 것과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플라이 디맨드 측면에서도 디맨드는 앞으로 2분의 1로 줄어들 거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고, 이건 반감기이기 때문에, 근데 서플라이 측면에서도 나올 물량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공급량은 줄어든다, 이런 것들이 중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런 걸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다만 여기서 중요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예측하는 사람들도 28K 구간 같은 경우는 내려갈 수 있다, 그 자리는 29K와 28K는 그냥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라는 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28K까지 가는 이런 그 비트코인의 움직임은 그냥 29K 초반에 있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서 이 구간을 보면 좀 더 이제 넓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판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비트코인의 오실레이터 같은 경우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게 완전 하락장일 때는 이 부분이 0 밑으로 빠지거든요. 어떤 지표들 다, 요 지표들이 다 0 밑으로 빠져가지고 완전 하락장일 때 이렇게 나타나는데, 보시게 되면 상승 반전장 이후에 요 구간에서는 0 위로 올라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달 동안 횡보를 했다, 한 달 동안 너무 힘들다, 이런 자리지만 이 오실레이터 같은 경우는 0 밑으로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하락장은 아니다, 이런 것들과 이야기를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 번째로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고, 두 번째로 하락장이 아니다라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묶어봤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스마트머니 VC들이 뭔가 롱 포지션을 잡으려고 하고, 보라고래 같은 경우도 무언가를 알고 매수를 이어가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앞으로 나타날 현상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표들을 모아보고 보면은 롱이 숏보다는 좀 더 유리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저 포함해가지고 지표들을 트래킹해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변동성이 위로 갈 가능성이 있다에 많이들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보셨을 때 이게 모두가 다 롱을 본다,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표들을 통해서 보다 더 확률을 높이는 사람들을 봤을 때는 롱 포지션이 좀 더 유리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실질적으로 심리적으로는 아까 보신 것처럼 변동성이 굉장히 줄어들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메말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반 사람들의 심리는 너무 힘들다, 하락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그런 자리라고 보고, 근데 이런 지표들을 보면서 앞날을 좀 더 확률로 예측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부 빠질 수는 있어도 그 뒤에 롱 포지션이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보고 있는 지표들 중에 롱숏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신호인데요. 그러니까 롱 신호가 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게 없었는데 롱 신호가 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롱 포지션이 가져갔을 때 조금 이렇게 반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지표들, 온체인 데이터들, 심리적인 부분, 그다음에 스마트머니의 이동, 모든 부분들을 좀 봤을 때 확률적으로 좀 유리한 게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고, 거기에 이어서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하나가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SEC의 성향과 그 다음에 사례를 지켜봤을 때 하나가 열리면 다른 것들도 열리고 동시에 시간이 이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열릴 가능성이 있다. 그런 파급력이 하나 할 때보다 더 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준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ETF가 바로 승인된다고 하면은 돈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창구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가지고 좀 살펴봐야 되는 게 페이팔의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페이팔이 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 페이팔은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는 예전부터 했었어요. 페이팔은 스탁업 같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을 여기서 보관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간단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웹2 생태계에서
웹3 생태계로 이어주는 돈이 들어올 수 있는 너무나 편한 창구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파급력은 당장은 여기서 페이팔에서 발행하는 PYUSD가 많이 안 생기더라도 한 1000억 정도 발행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기관뿐만이 아니고요. 개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창구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급력은 다른 스테이블 코인과는 다르다. 그리고 한 가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페이팔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굉장히 신뢰를 받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 페이먼트 시스템으로. 그렇기 때문에 테더, USDT나 이런 것들보다도 오히려 더 기관이나 개인들이 선호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특히 미국 리테일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PYUSD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그 다음에 이 파급력은 실질적으로 어마어마할 거다라는 게 예측이고요. 이 부분은 코인 시장에 너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 페이팔은 단순히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것으로 멈추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게, 일단은 뭐 테더 같은 경우도 분기에 1.4조 원씩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냥 앉아서 돈을 벌고 있는 비즈니스고, 이것만으로도 플러스가 되는데, 페이팔 같은 경우는 절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페이먼트,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파이낸셜 서비스, 쇼핑 툴,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마케팅 툴 여기도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다 이용을 한다고 하면은 일단 페이먼트로 스테이블 코인이 실생활에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실히 늘어나는 거고요. 거기에 파이낸셜 서비스, 이거 디파이, 시파인 거잖아요. 이거를 연결하는 소통 창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파급력 실로 어마어마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페이먼트 프로세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는 페이먼트 관련돼서 디파이 관련돼서 하려고 하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페이팔의 꿈꾸는 미래, 거기에 더불어 가지고 보시면 앨런 머스크가 있죠. X로 바꾸고, 앨런 머스크가 출신이 페이팔이에요. 아시죠? 근데 X로 바꾼 다음에 얘가 하는 게 원래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한 다음에 페이팔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고 해요. 이게 우연일까요?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이런 일은 절대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당연히 트위터에도 연결이 될 거고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 잘 보세요. 유튜버 중에 저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이게 맞아요. 이 X에도 분명히 페이팔의 스테이블 코인이 연동이 될 거고, 그러면서 이 레가시에 있는 돈들이 왕창 들어올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 돈 안 들어가지고 난리다 하고 있는데, 이번 불장이 더 큰 불장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스테이블 코인이 더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쉽게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창구들이 계속 마련되고 있다. 아까 비트코인 현물 ETF도 돈이 들어오는 창구고, 이런 것들이 장치가 계속 마련이 되고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끝이냐? 아닙니다. 더 있어요. 이 스테이블 코인 봤을 때 미국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페이팔 같은 경우는 미국 회사고, 근데 미국 하원에서 페이팔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자마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1세기 결제 시스템의 기둥은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하원에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발의를 하고 빨리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업, 스테이블 코인, 그다음에 정부. 미국은 동시다발적으로 이걸 진행을 하고 있고, 절대 스테이블 코인을 다른 나라에 넘겨줄 생각이 없어요. USDC 때도 그랬고, USDT를 어떤 식으로든 뺏어올 건데 제도권화라는 게 엄청난 힘을 갖는데, 그걸 미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불장은 메가 불장이 될 수밖에 없고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이다라는 거를 꼭 아셔야 되고, 이 파급력 영상 구독자분들께도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에 유튜브 라이브 멤버십을 통해서 더 큰 비전을 그리고 있는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 이 페이팔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또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야 돼요. 알아야 이 코인 시장에서 돈을 벌고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아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국가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워낙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관심 안 두실 수도 있는데, 웹3 싱가포르, 옛날에 핀마라는 그 감독청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웹3에 관련되어 있는 정비를 했던 이 싱가포르이 1000억 원 넘는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 간의 경쟁이 조금씩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코인은 사기다, 망했다, 주변에서 많이들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하지만 그 인프라를 구축하고 더 큰 비전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씩 하나씩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되고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많이 전달을 드렸고, YGG 멤버십 라이브 때 말씀드렸어요. 멤버십 분들께 이런 거 건들면 안 된다. YGG 같은 경우는 윈터뮤트라는 마켓메이커 형이
완전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롱숏 모두 건들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실제로 1불까지 가까이 갔다가 0.3불까지 빠졌죠. 그 다음에 또 요 밑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이만큼 올렸고, 세네 배 올린 다음에 이렇게 빠뜨리는 거는 마켓 메이커들이 할 수 있는 너무나 쉬운 일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건들면 안 된다. 미리 매수를 한 게 아니라면. 그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